최근 인도의 경제가 급성장할 뿐 아니라 중국의 인구를 이미 추월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세계는 지금 인도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여 년 세월 동안 서구열강은 인도와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착취와 함께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을 발전된 국가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시아 지역에 가장 성공적인 경제 발전 모델을 만들어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경제협력 모델입니다.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1970년대부터 봉제 산업 그리고 선박해체 산업이 동시에 진출해 방글라데시는 최근 세계 최빈공국가에서 탈피해 남아시아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의 취업이 가능하면서 한국과의 외교적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한국어를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문법을 가진 민족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수 기준 베스트 8개 민족들을 살펴봅니다. 8위 만주족 10만 명. 만주족은 1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으나 청나라 말기 문화대혁명기를 거치며 만주족의 언어가 사실상 말살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약 10만 명가량의 만주족 언어 사용자가 있는데요. 만주어는 한국어와 문법 구조, 성조 등이 거의 동일해서 마치 한국의 지방사투리 수준, 제주사투리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고대로부터 만주족의 여진과 고려인은 같은 민족으로 분류돼 왔지만 워낙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 야인 취급을 당하다가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만주족에게 완전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당시 만주족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명나라와 같이 대량 학살 혹은 완전 문화를 오랑캐 문화로 싸그리 바꿔버리는 만행을 조선에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근현대 역사학자들은 만주족 역사를 한국의 역사로 보는 게 옳다는 시각도 존재해 만주족 화자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만주어에 대한 한국어 표기법을 만들어 만주인들을 한국인으로 흡수시킬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7위 라후족 57만 명. 태국, 미얀마 북부, 중국 남서부 지역 산악지방에는 한국어와 거의 동일한 문법 체계를 갖고 있어 국내외의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라후어와 한국어의 관계에 대한 집중적 탐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라후족은 나라가 없어서 서서히 민족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한국에서도 라후족에 대한 한국어와의 연관성이 알려지면서 한국어 보급사업 등이 태국에 소속된 라후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려 하였으나 여러 여건상 실패했으나 최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라후인들의 한국어 보급과 일부 엘리트들을 한국에 흡수시키는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6위 티베트인 700만 명. 티베트인들은 나라가 없이 인도와 네팔, 부탄 등에 고루 퍼져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0만 명가량의 티베트어 사용자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티베트인들이 거주 중인 중국 당국에서 티베트어를 말살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으로 언제 티베트어가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티베트어의 경우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매우 유사한 특색이 있는데 문법적으로 몽골어, 만주어족과 유사성이 많고 한국어와 언어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아 언어학자들도 놀라는 상황입니다. 주어, 목적어, 심지어 경어까지 존댓말까지 있고 심지어 한국어 단어와 유사한 단어까지 존재할 정도로 한국어와 유사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어와의 유사성은 일본어와의 유사성과도 관련이 있어 일본에서는 티베트인의 난민과 망명을 적극 받아들여 일본 내에서는 티베트인들의 독립운동이 매우 활발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인도와 네팔 등으로 퍼져 있는 티베트인들의 망명자들과 엘리트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4위 랴오족 900만 명. 티베트인보다 많은 묘족은 중국 내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입니다. 중국 내 730만 명, 베트남에 100만 명, 라오스에 40만, 태국에 16만 명이 거주 중이며 미국에는 무려 26만 명이 거주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흐몽족, 몽골계파의 중국인으로 분류되는데 몽골어족과 유사한 언어, 묘어를 사용해 한국어와의 언어적 구조가 유사하여 일부 역사학계에서는 묘족이 과거 고조선 멸망 당시 중국으로 피난해간 우리 민족의 일원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무려 1000만 명가량의 묘족이 살고 묘어 역시 한국어와 유사한 문법 언어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보급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국력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3위 미얀마인 5400만 명.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동북아시아 몽골, 한국어, 일본어, 티베트어와 유사한 언어적 특색을 지닌 언어입니다. 5천만 명의 미얀마인들이 사용 중이며 문법이 같은 부자나라인 일본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높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미얀마 민주화 시위 당시 한국어를 잘하는 미얀마 대학생들 일부가 한국에 구조돼 현재 한국의 대학교에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얀마가 민주화된다면 이렇게 한국으로 피난해온 미얀마인 엘리트 학생들이 성장해서 미얀마에 한국어가 확산되고 한국어가 쉽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한국이 많이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2위 투르크족 1억 6천만 명, 터키 7천만, 아제르바이잔 2,500만, 우즈베키스탄 2,300만, 카자흐스탄 1,200만, 중국 신장 위구르 1천만 명, 투르크메니스탄 600만 명, 그 외에도 중앙아시아와 극동아시아 일원에 넓게 퍼져 있는 투르크어족 사용자는 엄청난 인구를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터키를 중심으로 한 투르크민족 집단을 매우 경계하고 있고 투르크민족을 갈라놔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적대적입니다. 투르크민족의 언어 문법 구조는 역시 한국어와 유사성이 높아 버말타이 언어계파의 한국어와 일본어, 만주어, 몽골어를 포함시키는 게 옳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터키인, 아제르인, 우즈벡, 카자흐스탄의 젊은 층들은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어 한국으로 이민과 유학을 해오는 이들이 많아 한국에서도 매우 우호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투르크, 즉 돌고린들은 고구려와 동맹관계로서 형제의 나라라고 많이 부르는데 한국전쟁 때 터키에서 파병을 해온 이후로 그 관계가 더 좋은 상황이어서 돌골민족과 한민족과의 인연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1위 힌디어 6억 명. 최근 인도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영어 다음 배워야 할 언어로 한국어를 지정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메이저한 언어는 바로 힌디어입니다. 힌디어는 인도에서도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인도아리아인들이 사용 중인 언어입니다. 인도아리아인은 유럽인들로 분류돼서 무려 10억 명의 사람들이 거주 중입니다. 이러한 인도아리안 중에서는 엄청난 IT 천재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창립자 등 주요 IT 엘리트들이 인도아리안 출신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힌디어입니다. 놀랍게도 이 힌디어는 한국어와 문법 구조가 같습니다. 겉보기에 힌디어를 배우기 매우 어려워 보여도 문법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매우 배우기 쉬운 언어로 분류됩니다. 단어만 알면 힌디어를 배우기 쉬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힌디어는 언어가 여러 개의 지방 언어로 분류돼 있어 하나로 통일돼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사투리를 사용하는 힌디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로 통일된 언어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힌디어 IT 전문가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배우게 한다면 한국에 점점 부족해져가는 IT 전문 인력들을 인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도는 최근 중국을 넘은 세계 1위 인구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와의 교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와 연관을 맺고 있는 서구 국가들은 모두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가 그랬고 미국 실리콘밸리도 인도인들을 흡수해 미국은 세계적인 부자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16%가 인도인이 창업자이고 구글 최고 경영자 순다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3대 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라 등 실리콘밸리를 인도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 서구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힌디어와 언어 문법 구조가 같기 때문에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90년대 중국이 성장하던 시기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문법이 배우기 어렵고 또 한문 역시 배우기 어려웠기 때문인데 힌디어의 경우 한국어와 문법이 같고 영어를 병행 사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도와 한국의 교류 증진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인도 정부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하면서 인도인들의 한국어 교육 열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교육부 차원에서 한국어를 사용 가능한 인도인 엘리트 양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어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수록 한국은 더욱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